한 주간 여러분들도 야구에 웃고 야구에 울고 네, 팀 성적에 따라서 희비가 교차했던 한 주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두 차례의 3연전 일정을 소화했어요. 경기 결과에 따라서 극명한 희비가 엇갈렸고요. SSG는 4연승을 달리며 단독 선두로 올라선 반면에 개막 2연전을 모두 승리했던 롯데는 두 개의 시리즈를 모두 내주면서 6연패 최하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진짜 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승패가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와, 한 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렵구나라는 게 진짜 이번 주 6경기를 보는데 와, 이렇게 그 우리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많이 정립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쟤는 어떤 느낌 들으면 직관적으로 모든 팀들을 딱 봤더니 아직은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뭐든 그러니까 맞아요. 타순이나 중간 투수 롤이나 네. 이런 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붙으니까 그야말로 언제 럭비공이에요. 어디로 네. 튈지 모르는 그런 경기예요. 네, 재밌긴 하죠. 짧게 네. 얘기하면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난리도 시범 아니에요. 경기를 통해서 사실 정립을 좀 해야 되는데 맞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범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범 경기를 통해서 정립이 안 됐고 정규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가장 날린 게 수비와 불펜이죠. 지금 네. 뭐 타격은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건데 저도 경기를 보면서 와, 수비 정말 문제 많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불펜은 뭐 기사도 나왔잖아요. 피치 클락으로 시간 단축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 시간이 더 늘어났어요. 맞아. 결국은 뭐 계속 두드려 맞고 계속 맞고 있어요. 네. 지금. 일단 먼저 안정된 모습을 그나마 이 여러 난리통 속에서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팀들이 있습니다. SSG, NC 그리고 삼성과 KT인데요. SSG는 뭐 단독 선두로 올라서면서 투타밸런스가 정말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설인 것 같아요. 투타밸런스가 안정돼 있다? 그러면 팀 성적이 좋을 수밖에 야구란 스포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 지금 타선도 SSG 타선이 정말 되게 가공할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 그러니까요. 정도인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근데 저는 사실 그 마운드에 비해서, 그러니까 구원진은 사실 워낙 작년에 좋았고, 그리고 뭐 선발이 뭐 김광희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뭐 구원의 힘을 믿는다고 한다면 선발의 부족함을 저는 구원이 채워줄 수 있다. 그러니까 마운드는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그래도 작년 시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 랜더스는 이제 타격이었잖아요. 그런데 와, 이게 타격이 뭐 박성환, 뭐 고명준이 지금 이끌고 가는 이 타선이, 특히 이제 고명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즌 그리고 시범 경기를 통해서 야, 올해 한번 일 한번 내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뭐 이승용 감독과 30홈런 내기를 할 정도니까 이게 이거 내기 할 정도가 그냥 단순하게 자신감으로 비치는 게 아니라 선수단 그러니까 고명준 맞아. 본인은 네. 올해 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자기가 느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력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BFA 단연 계약으로 많은 선수들이 또 많은 금액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박성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내년 끝나고 이제 FA로 제가 알고 맞아요.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박성환도 지금부터 뭔가 자신의 어떤 가치를 계속 끌어올리는 활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딱 맞아떨어지니까 박성환과 이 고명준이 끌고 가는 타선이 굉장히 또 뭐 폭발력 있는 모습이 아닌가. 거기다 최지훈의 또 최정까지. 그렇죠. 최정 선수가 뭐 시즌 초반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되게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그럼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5, 6, 7월 최정 생각하면 네. 지금은 정말 하느님이죠. 네. 왜냐면 그 정도 숫자를 가지고 있는 베테랑이 시즌 초부터 같이 참여해주면서 경기도 계속 이기죠. 그만한 게 없죠. 그리고 고명준 말씀하셨지만 그런 신구 조화가 그렇게 어우러질 때 그만한 뭐 시너지는 없고, 저는 좀 다른 관점인데 개막전에 중계를 딱 갔을 때 그때 장성호 위원하고는 얘기를 했지만 김재현 단장과 이승용 감독이 어떤 그 대화를 나누는 그 분위기, 단장과 감독이 나누는 대화 분위기를 저번에도 한번 여기서 다뤘는데 그런 뭐 선순환, 그다음에 뭐 추신수 보좌관도 이렇게 합류하면서 그 사소한 것도 뭐 셋이 그렇게 긴밀하게 바로바로 소통하고 바로바로 서포터 해주는 그런 팀 분위기, 이게 이제 성적과 맞물리면 뭐 꼭 그것 때문에 성적이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전체적으로 사실 집안 분위기가 좀 좋아 보였다. 네. 저는 좋다 그런 근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개막전에 기아와 이제 랜더스가 붙었는데 대역전승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분위기가 기아는
다 이겼던 경기를 놓치면서 확 지금 다운됐고 그쵸. 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다 내줬던 경기를 잡으면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정혜영 선수하고 제가 인터뷰를 할 때도 물어봤는데 그 개막전 패배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럼요. 개인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저는 팀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랜더스는 개막전 그 어려웠던 경기를 뒤집으면 잡아냈기 때문에 그 상승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런 논리로 좀 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이제 김광현 선수가 수술을 했잖아요, 일본에서요. 그런데 아마 만약에 팀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속상하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수술한 부위나 지금 재활하는 과정이 너무 지금 잘 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상보다도 뭐 좀 어떻게 보면 빨리 복귀도 할 수 있는데 일단 구단에서는 천천히 가자라고 그럼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김광현 선수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지금 제일 좋은 상황인 건 것 같아요. 가을 야구 가서 김광현 선수 그쵸, 저도 그 얘기 했었는데.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나 없어도 잘하네. 흥칫뽕 이럴 수도 있어요. 흥칫뽕 나오면 큰일 나는 거지. 흥칫뽕. 김광현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시즌 전 예측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NC가 이제 마운드에서 각성을 보이면서 지난주 5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팀 주간 평균 자책점은 2.5로 10개 구단 중 1위고요. 특히 이제 나츠키 선수, 구창모, 또 드류 버하겐, 테일러 선수, 신민혁 선수로 구성된 선발진의 평균 자책점은 2.10으로 더 낮았습니다. 네, 기대 이상의 좀 활약을 펼치고 있는 NC 이 투수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저는 이제 구창모 선수가 첫 테이프를 일단 잘 끊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구창모 선수가 잘 끊었고 라일리가 부상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수선한 분위기를 그 나머지 뭐 중간 투수들도 잘 해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거론해 주신 테일러 토다 초반에 좋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즌 초반이지만 선발 4명의 경기당 평균 이닝이 5이닝 이상이에요. 그러면 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선발 5명 중에 한 2명만 5이닝 이상이고 약 3명이 뭐 3.5이닝, 뭐 4이닝 이러면 정말 그거는 좀 난리 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선발 투수진도 이닝 소화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은 배재환, 류진욱도 지금 순항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기대 전력이죠. 김영규, 김진호, 임종호가 조금 좋아지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 힘내고 있는 신진급들이 분명히 사이클 꺾일 때 네. 이들이 보완해주고 그다음에 이들이 좀 힘들어질 때 또 그들 경험자들이 선순환이네요. 또 네. 이렇게 돌아가는 지금 사이클이 딱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지금 초반에 치고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사실 뭐 구창모는 우리가 뭐 따로 이제 언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프지만 않으면 뭐 구창모는 뭐 외국인 선수들과 붙어도 정말 이길 수 있는 카드라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건강한 구창모는 당연히 뭐 좋은 성적을 낸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진짜 뭐 임지민이라든가 뭐 이준혁이라든가 네. 뭐 이런 선수도 있잖아요. 제가 봤는데 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그런데다가 맞아. 이 신영호. 선수들이 특히 140kg대가 맞아요. 아니에요. 다 150kg대예요. 이준혁 선수 정말 대박이더라고요. 네, 그런데다 이준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심이 아니라 투심으로 네. 150 가까운 공을 던집니다. 그냥 반듯하게 들어가는 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뭐 선발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지만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와 맞는 젊은 빠른 공을 갖고 있는 변형단 페스티벌을 던지는 투수들. 이거는 뭐 사실 뭐 미국에서도 그런 선수들이 지금 각광을 받는 시기잖아요. 네. 근데 KBO에서 그런 선수들이 있는 팀이 쫙 찾아봤더니 NC 다이노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그거를 주말 3연전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러네. 야 이게 마운드의 힘이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사실 느낄 수 있었던 최근에 어떤 그 NC의 마운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8경기 치렀는데 이렇게 왜 이 야구인 2명이 흥분하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초반에 잘하면 충분히 칭찬받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쵸. NC 다이노스는 많은 이들이 5강 후보로 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초반 러쉬를 저희들도 상당히 놀랍고 뭐 잘한 부분은 저희들이 뭐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오버한 느낌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얼굴들이 그러니까 나오는 뭐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팀을 딱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선수들이 뭐 마운드에 올라오겠지, 이 선수들이 뭐 시즌 초반을 끌고 가겠지 이런 기본적인 기대심이라는 게 사실 있어요. 그런데 NC는 지금 보면 뭐 구창모라든가 이런 선수를 제외하고 불펜 쪽을 보면 전혀 사실 거론이 되지 않았던 선수들이 맞아요. 다 끌고 가고 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선하다는 거죠 지금. 네. 네.
삼성 라이온즈가 원래는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불펜이 참 힘들었던 팀 중에 한 핸디캡이었죠. 네. 핸디캡. 와, 그런데 올 시즌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삼성 불펜 투수진이 6경기에서 24.1이닝 동안 단 4실점, ERA가 1.48로 10개 팀 중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불펜 ERA 탑 5를 보면 삼성이 제일 높았고요. LG, SSG, NC, 기아 순이거든요. 이 삼성의 불펜진도 올 시즌 가장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네. 제일 중요한 요소를 꼽아라 하면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김재윤의 초반 지금 러쉬예요. 김재윤 선수도 좀 뒤늦게 이렇게 터지는 지난 시즌은 3, 4, 5, 네. 6월까지 정말 극부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초반부터 잘해주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지강 선수의 합류도 아주 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정현 선수가 3.2이닝에 지금 그치고 있지만 백정현 선수의 가세도 그런 거죠. 이제 감독이 로스터를 딱 봤을 때 이름을 적어놓잖아요. 누구 쓸 건지. 근데 백정현 선수 이름이 들어와 있으면 가용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네.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부상 없이 끝까지 가야 되겠지만 백정현 선수 이 가세도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배찬승과 미야지는 평제가 좀 높아요. 평균 자체 좀 높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닝이 적기 때문에 높은 거지 조금 극복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상쇄시키면 저희들이 뭐 2강 후보로도 뽑았던 삼성은 네네. 공격 면에서는 여전히 위력이 있고 수비 에라 제일 적습니다. 수비도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위력 있는 시즌을 치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백정현 선수하고 최지강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제가 감독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만약에 제가 뭐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 어떤 위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쓸 수 있는 카드들은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구위와 제구가 조금 흔들리는 선수보다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 그래도 상황에 맞는 공을 던져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투수를 아마 감독은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렇게 보면 백정현은 선발 몇 년 동안 선발로도 활약을 했던 선수고 최지강 선수는 불펜에 필승조를 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불펜에 있다는 거는 박진만 감독이 어떤 위기가 되더라도 조금 특히 그런 데다가 좌우잖아요. 네, 백정현은 맞아요. 좌고 최지강이 우면 그러면 어떤 타자의 유형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두 선수를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떻게 쓰느냐 박진만 감독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 두 선수는 많은 어떤 그 상황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하기 좀 편하게 그리고 좀 믿음감이 또 굉장히 충만된 상태에서 쓸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분명히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선수는. 근데 약한 팀들은 불펜이 필승조는 적고 네. 추격조와 패전조가 좀 많은 팀은 약해요. 당연히. 그리고 좀 강한 팀들은 당연히 뭐 지난 시즌에 랜더스나 하나처럼 강한 팀들은 이기는 경기 1, 2점 차 뒤지는 경기에 쓸 수 있는 투수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장성호 의원이 설명해 주셨듯이 백정현, 최지강이 오면서 그 가용폭이 넓어진 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에 편중되지 않게 뭐 여기도 이거 뭐 체력 안배나 여러 이닝 관리나 여러 가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이 두 인물의 합류. 그리고 이제 좌우승현, 좌승현, 우승현도 네. 굉장히 반등을 현재까지는 한 모습 그럼요. 좋습니다. 네. 네. KT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허. KT가 이제 하나와의 3연전은 3연승이었고 삼성과의 3연전이 이제 1승 2패로 4승 2패를 지난주에 기록을 했는데 저는 그래요. 이강철 감독의 KT는 참 꾸준하다. 꾸준하죠. 네, 꾸준함이 가장 그 10개 팀 중에서 가장 꾸준한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네. 없죠. 그러니까 네. 어떤 팀을 보면 어느 순간에 확 잘했다가 음. 어느 순간은 또 엄청 못하고. 근데 KT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속 평탄을 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일희비하지 않는 그런 느낌의 팀 컬러를 이강철 감독이 굉장히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팀들은 사실 크게 위기가 와도 변수가 안 되고 크게 잘 나가도 언젠간 떨어지니까 우리가 너무 뭐 흥분할 것도 없고 떨어질 자책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평탄한 어떤 그 마음 심리가 이렇게 쫙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저는 좋은 성적이 계속 꾸준하게 좀 나는 것 같은 그리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돈을 쓰려면 현재까지는 네. KT처럼 써야 돼요. 김현수, 최원준 보세요. 최원준 선수는 제가 정말. 대전 중계 때 위에서 네. 대전 중계석 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최원준하고 딱 단순 비교를 해봤어요. 위에서 보면 최원준이 딱 건드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야 쪽으로 타고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대중구장에서 이 타고 이 속도를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 시즌에는 웬만한 게 잡혔다면 올해는 최원준이 건들면 그게 빠져요. 이렇게 타고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고 제가 그래서 최원준을 직접 붙잡고 버스를 타야 되는 애를 제가 붙잡고 한참 물어봤어요. 뭐냐 했더니 일단 마음이 편하다. 그 다음에 그건 이강철 감독의 역할이겠죠. 그 다음에 이건 장성규 의원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타석에서 이 왼다리 있죠. 네. 왼다리에 중심 놓는 거를 다 바꿨대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나가면서 컨택 위주로 했다가 지금은 투수가 다리를 들면 이 자기 왼다리에 힘을 싣는 거의 주안점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대요. 그게 무슨 효과입니까? 그거는. 그걸 이제 네. 공을 이제 받아놓고 친다는 네네. 느낌이 드는 네, 거죠.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빠른 공들을 던지는 투수들이 많아졌고 변형 페스티벌을 던지는 그렇죠. 투수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최원준 선수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일루 쪽으로 자타자들이 그냥 스윙도 안 하고 치면서 뛰는 스타일. 약간 그러니까 이런- 타구 속도가 네. 안 나왔잖아. 이렇게 스윙을 최원준 선수가 좀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처음부터 바꿔보자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타격폼이 이제 레그킥을 하니까 최원준 선수는 앞에 나가면서 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뒤로 쭉 끌어놨다 그렇죠, 빵 그렇죠. 때리는 네.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원준 선수도 계속 그런 어떤 그 앞쪽으로 쏠리는 단점들을 본인이 알다 보니까 뒤쪽에다 좀 중심을 모아놓고 힘을 모은 다음에 한쪽으로 확 앞쪽으로 이루어지는 중심 이동을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얘기를 뭐 들어보니까 그런 어떤 그 노력의 결실이 지금 좀 그렇죠, 나오지 그렇죠,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저는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영입한 FA를 통해서 영입한 선수들이 잘하면 이 팀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돈 쓰려면 그렇게 써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돈 쓴만 나죠. 저는 네. 아직은 일루수 김현수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계 때 봤더니 네. 이게 아직은 뭐 김현수 선수가 뭐 주로 뭐 지타 아니면 좌익수 뭐 이렇게 많이 나갔고 뭐 일루를 안 본 건 아닌데 맞아요. 일루수도 이닝수는 많지 봤어요. 않죠. 네. 근데 확실히 일루 장성희 의원이 일루 많이 해보셨지만 네. 일루가 뭐 공만 받고 방만 잘 치는 포지션이 아니더라고요. 현대하고는 일루가 할 게 너무 많고 좌타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됩니다. 자타자 많고. 음. 근데 이제 확실히 뭐 뒷수비나 공 받는 거는 말고 이렇게 약한 타구 오거나 뭐 이루와 협업하거나 투수와 협업하는 그 타이밍이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아직은 익숙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예, 김현수 선수의 운동 능력을 감안한다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예,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야도 보고 내야도 봤는데 이게 사실 그 KT의 1루는 아무래도 이제 더가오다 가깝기 때문에 김현수 선수가 체력적으로 좀 안배가 돼요.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어떤 게 있냐면 그 1루수는 수비에 나가서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자가 나가게 되면 투수의 견제도 받아야 되죠. 타자 치는 것도 봐야 되죠. 뭐 더블 플레이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야수의 사인을 봐야 되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외야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포메이션이나 이런 거를 참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약간 루즈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수비 때 약간 루즈하잖아요. 그럼 타석 때도 맹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다며요. 있어요. 예, 그렇다고 근데 그러더라고. 1루 같은 경우는 계속 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긴장을 하고 이닝이 끝나도 이게 타석에 들어갔을 때 그 수비를 했을 때 그 긴장감이 타석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김현수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방망이도 지금 좋고 네. 그다음에 뭐 타령 얘기 살짝 하자면 우리가 이강민 선수 그 신인 선수의 수비 네. 뭐 유연함이라든지 공격 기여도는 저는 여전히 대단한 거지. 이 전력이 어디까지 갈 거? 그러니까 쭉 가면 좋죠. 네. 근데 분명히 신인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렉이 한번 걸릴 거란 말이죠.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네. 근데 김현수의 노련함과 장성우의 노련함. 제가 이제 장성우 선수를 하나전에서 봤더니 원정혁과 문동주 공을 치는데 카운트별로 제가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배터박스 뒤에서 장성우가 마치 그걸 읽고 들어와서 노리는 게 제대로 맞은. 그러니까 슬로우가 딱 홈런 장면 나오면 방송국에 슬로우를 걸잖아요. 네. 우리는 엠스프린 뒤에서 걸으니까 히팅 포인트가 어딘지 딱 보이잖아요. 이거는 노리지 않고서는 그렇게 앞에서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뒤에서 딱 보니 문동주 때는 변하고 다음에 속구 들어오는 걸 길목을 기다리고 있다가 탁 치는데 뭐 풀스윙도 아니야. 야, 그런 노련함. 이게 그때 대전 시리즈에서 김현수, 장성우의 노련함을 저는
직접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김현수 선수의 합류가 이제 KT의 그러니까 어떤 전력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됐지만 분위기 면에서도 선수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잔소리꾼. 같고. 예. 네, 뭐 잔소리꾼도 있겠지만 뭔가 어떤 선수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그 정신적인 부분을 그럼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제가 그 호주 질롱에서 그 김현수 선수 인터뷰를 했을 때 본인을 너무 이렇게 막 카리스마 있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김현수 선수가. 네네 이게 자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선수들이 못 다가오니까 본인이 이제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아직은 선수들과 그때까지만 해도 많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거는 일루수 수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샘 힐리어드 선수가 일루를 봤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좌익수를 맡기는 거잖아요. 네. 일루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비 연습을 한다는 게 그 나이에 그 베테랑의 그 연륜이 있는 선수가 이게 김현수의 매력이구나라는 걸 좀 그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어떤 운동을 제일 많이 하시는지 아시죠? 순발력 운동을 많이 한다고 많이 하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훈련을 했고, 근데 김현수 선수가 사실 또래들이 거의 뭐 39, 40이에요. 네. 그러면 그 순발력이 떨어질 때가 분명히 됐죠. 그 시기도 지났고, 그러면 외야에서 펑고를 받는 것보다 내야에서 펑고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김현수 본인에게도 순발력을 다시 유지하고 살아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연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러니까 일루 수비를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김현수가 일루수에 대한 부담감을 분명히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 번외로 본다고 한다면 일루 펑고 받으면서 순발력 운동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리고 일루 외야 나가는 것보다 일루 쪽이 아무래도 수비 나갈 때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더 세이브되고 경기에 집중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삼박자로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타격 쪽에 조금 더 김현수에게 유리한 부분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게 아닌가 뭐 네. 이런 전 느낌도 있더라고요. 지난주 불펜 ERA 하위 세 팀이 있었습니다. 롯데와 키움과 하나입니다. 참 어려웠어요. 경기 보기가 참 어려웠는데 일단 먼저 하나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좀 문제점이 뭐 보이고는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불펜이잖아요. 한승혁 선수 또 이 김범수 선수가 이탈한 뭐 불펜에 어떤 공백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뭔가 새로운 선수가 확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두산전에서 막 헤드샷 나오고 뭐 가슴이 아팠어요. 그 선수 김도빈 선수를 보면서도 가슴이 아팠고 얼마나 그 그럼요. 선수도 힘들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문동주 선수도 아직 제 컨디션은 아니고 화이트 선수 부상으로 이제 당분 결정하게 됐고 이제 새로운 외국인 대체 외국인 선수 들어왔죠. 일단 어제 그나마 희망을 가진 게 이제 황준선 선수였어요. 잘 정미철 던졌죠. 위원이 네. 중계를 했는데 잘 정미철 던졌어요. 위원이 그 너클 커브에 대해서 엄청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정성 위원이 타자 입장에서 황준서를 본다면 황준서 선수가 지난 시즌에 되려 좌타자의 성적이 조금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수치가 조금 안 좋았던 건 뭐냐? 제가 이제 중계 중에서 설명드렸지만 중앙에서 좀 나가는 공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슬라이더가 없기 때문에 포심 아니면 스플리터를 이제 공략 당해서 좀 안 좋았다. 근데 이제 그날은 슬라이더 연마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커브를 왜냐면 1회에 그냥 하나 맞았으면 사실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1회에 어쨌든 말로 만들고 3진 연속으로 또 잡으면서 감을 또 찾았고 커브의 맛을 좀 들였고 황준서는 아마 쿠싱 선수가 다음 주에 합류를 한다면 이제 어떤 보직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황준서는 롱맨 아니면 뭐 가장 바람직한 거는 선발이 잘 돌아가서 6선발로 도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황준서는 어쨌든 어제 경기로 인해서 김경무 감독의 머릿속에 이제 확실히 자리를 잡았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중간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면면을 거론하기보단 네. 김경문 감독이 그 경기 중에 투입할 때 아직은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김경문 감독이 그러니까 투수 교체 타이밍이 투수 운용이. 그러니까 타이밍 말고 운용할 네. 때 어느 대상자를 몇 회에 넣을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가 지난 시즌하고 극명하게 달라요. 지난 시즌은 어쨌든 한승혁, 김범수가 그때 던지고 뭐 어쨌든 김서현이 조금 부침 있기 전 후반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롤 자체가 불명확하니까
사실 코칭 스텝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좀 뼈 아픈 건 정우주나 박상원이나 기존 선수들이 상수의 역할을 해줘야 한두 명은 해줘야 그렇죠. 김서현이 뭐 뒤에 나가서 네. 뭐 불론을 하든 방법이 생기는데 지금 이 선수들마저 어떤 방법이 좀 못 찾아지니까 지금 사실 막 너무 헷갈린 거죠. 선수들도 헷갈리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또 중요한 장면이 어제 경기죠. 두산전에 3대0 지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당시가 6회란 말이죠. 네. 그러면 3회 공격 기회가 남았어요. 근데 김계문 감독도 딱 그랬거든요. 현대야구는 7점도 모른다. 근데 김범준이라는 첫 등판 선수가 올라왔어요. 물론 그 선수가 대량 실점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선수가 올라와서 사실 저 중계할 때 좀 의아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정우주도 있었고 네. 기존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투수 교체 미스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만큼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감독 그러니까 정우주 선수 올라온 타이밍이 애매했죠. 그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우주가 안 올라와서 진 거다 이 말씀이 아니라 네. 1군 데뷔 첫 등판 선수를 3점 차에 올리는 지금 상황이에요. 하나의 상황이. 그리고 그 선수가 1점 주고 내려가서 어쨌든 김도빈이 좀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근데 대량 실점을 해서 경기를 내준 장면인데 그만큼 추격조 그다음에 필승조 이게 아직은 명확히 설정이 안 됐다. 네. 그래서 좀 헷갈린다. 이 운영하기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승혁 선수하고 김범수 선수는 지금 빠졌기 때문에 뭐 번외로 둔다고 한다면 아마 그 한 시즌을 치르기 위해서 스프링 캠프를 지나고 뭐 구원을 뭐 준비시키겠다 하지만 새로운 얼굴이 어느 자리를 누구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들어간다?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하나 키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는 선수를 일단은 빼고 결국에는 뭐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얼굴이 들어와서 그 선수들의 빈 공간을 내가 채운다. 이게 사실 저는 어렵죠. 불가능하다고 봐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이제 볼 거면 저도 결국에는 박상훈, 정우주, 김서현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7, 8, 9잖아요. 네. 7, 8, 9면 선발이 이렇게 던지면 제일 중요한 이 세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선수가 지금 평균 자책점이 다 뭐 10점대 뭐 가다 보니까 그 선수를 3대 0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 세 선수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그 부분을 지금 뭐 역경기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가면 갈수록 사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짧은 시기에 어떤 투수들이 지금 무더기로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한화의 지금 구원 평균 자책점이 10.35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거는 맞아요. 수치상으로 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아마 김기용 감독은 그런 어떤 그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세 명의 어떤 그 투수들의 어떤 그 흐름을 한 번쯤은 이렇게 딱 보다가 그 흐름이 딱 좋아진다 그러면 저는 좋아질 가능성이 좀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약간 네. 구원 평균 자책 10.35는 약간 신기루 같은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초반이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한화에서 가장 좀 팬들께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노시안 선수의 부진이에요. 아무래도 돈을 많이 받고 계약을 한 선수는 네. 어떤 그 비난과 비판은 숙명입니다. 이게 성적이 좋지 않을 때는. 그런데 사실 중심 4번 타자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더 그게 이제 더 많이 가중이 되죠. 사실 저는 이게 약간 작년과 좀 이게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은 노시안 선수가 이제 뭐 깨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장성호 의원이 뭐 타자 분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노시안 선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봐요. 네. 10경기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노시안 선수가 삼진이 좀 많죠. 그런데 뭐 생각을 해보면 WBC에서도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잖아요. 타석을 뭐 한 3번밖에 못 나갔으니까. 거기서 오는 감각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는 뭐 300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노시안이 못한다? 저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좀 일시적인 부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시안 선수가 그렇게 좋지 않다 할 때도 김병무 감독은 노시안을 믿고 4번을 기다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60분 이상을 또 기록을 했고 30홈런을 넘겼고 100타점을 올렸습니다. 그런 저력이 있는 선수예요, 사실. 근데 일시적인 부진? 이거는 아마 노시안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팬들의 질타 이런 것들도 저는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연습 열심히 하고 그럼요. 또 조금 더 날씨 따뜻해지면 더 노시안 선수는 올라올 수 있는 선수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감독들 심리는 지금
팀타율 3할 팀이 세 팀이잖아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팀타율 3할인데 네. 거기에 노시환 선수가 물론 4번에서 역할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 잘 굴러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공격은. 그 부분을 굳이 터치해서 선수 마음까지 뭔가 좀 흔들리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장성현 말씀하셨듯이 지난 시즌도 김경민 감독은 무한한 신뢰를 보여줬고 올 시즌도 아직 8경기라는 점 때문에 김경민 감독은 더욱더 신뢰를 보내고 아마 노시환 선수 반등을 하길 바랄 겁니다. 근데 이 연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이따가 우리가 양의지 선수 얘기를 하겠지만 초반에 못하면 당연히 이렇게 맞아요. 질타를 받죠. 그게 사실 질타의 몫이에요. 자기가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죠. 이정훈 그럼요. 선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8경기라는 점을 망각할 때가 꽤 있거든요. 그냥 결과물만 보고 양이지 뭐 노시환 이렇게 결과물만 보고 그렇게 잣대를 대는 건 좀 어폐가 있다. 아직은 뭐 시즌 극초반이기 때문에. 예, 네. 이제 그 롯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롯데가 이제 6연패에 빠지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내 선발 투수가 나섰던 창원 NC 원정 3연전을 모두 내줬고 연패 탈출을 노렸던 외국인 투수 선발 등판 경기에서 로드리게스가 4이닝 8실점, 미즐리 선수가 4이닝 6실점으로 모두 무너졌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사실 이제 김원준 선수를 마무리 대신에 중간에 지금 어제도 그랬죠. 어제 경기에서도 네, 그렇게 기용을 했었고 박정민, 최준용을 제외하면 이제 불펜에서 지금 믿을 만한 선수가 많지 않다는 게 좀 문제인데요. 정비철 의원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그 개막전에 외국인 원투 펀치 카드를 김태형 감독은 다 써서 성공을 했어요. 네. 그렇죠? 개막전에 이 두 선수가 성공을 했고 앞으로도 이 두 선수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붙어 있다면 이 두 선수가 나가는 시리즈는 뭐 어쨌든 이 초반에 연패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상식 파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초반에는 이 두 선수가 나갈 때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박세웅이나 나균환 선수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올해 뭐 승수가 없어서 그렇지 걱정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비도 지금 뭐 저는 그렇게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 선발진 이 두 외국인 투수에게 기대는 바가 매우 큰 팀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붙어 있는 경기를 김태형 감독이 어떻게 운용하느냐 저는 그게 제일 주안점이라고 보고 지난 시즌에 12연패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연패만 아니면 가려고 갈 수가 있는 수치였잖아요. 네. 근데 김태형 감독도 그 연패를 안 하기 위한 어떤 그 전략을 잘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역전승이 지금 단 한 번도 없고요. 네. 그리고 역전패가 지금 5패입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역전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총체적 난국이라고 사실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역전패를 계속 한다는 거는 결국 뒷심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앞서고 있는데 불안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쓸 수 있는 뒤쪽에 있는 투수가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계속 불안한 상태에서 그럼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선발이 조금 맞더라도 선발을 계속 조금 한 이닝 더 가야지, 한 타수 더 가야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발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두 투수가 박살이나. 그렇지. 대책이 없는 답이 거예요. 없는 지금. 거지.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저는 글쎄요, 뭐 롯데가 지금 시즌 초반 2연승, 개막 2연승, 이때만 하더라도 야 확실히 시범 경기 어떤 느낌이 네. 계속 이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사실 저는 한 번에 꺾일지 몰랐어요. 너무 일찍 꺾였죠. 너무 일찍 꺾였고 그 꺾이는 과정을 보시면 앞서고 있던 경기를 다 놓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박살나서 지는 경기보다 더 데미지가 크거든요. 데미지가 그렇지. 계속 지금 쌓이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공격이 팀 OPS가 전체 그러니까 랜더스, KT 하나 다음에 롯데예요. 팀 OPS. 팀 OPS가. 그거는 뭐 출루랑 장타는 뭐 괜찮다는 얘기고 장성희 의원 말씀하신 데 투수의 WHIP가 최하이고 네. 당연히 사구가 이르기 때문에 그것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수진들의 더군다나 그 원투펀치가 그런 실점을 하게 되면 김태형 감독으로서도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방법이 없다. 지금 연패 중에 그래? 그럼 이 선수를 좀 떨어뜨려 놓을까 연패를 피하기 위해서? 그건 어렵습니다. 지금 초반에 흐름대로 이제 가야지. 비가 오거나 한번 로테이션이 흥크러지면 이렇게 가겠지만 그것도 뭐 수입은 아니지만 루징이라든지 혹은 뭐 위닝이 섞여 있을 때 그렇게 유연하게 이제 대처가 되는 거지 연속적으로 지게 되면 지금 당장 한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어찌 보면 선수들도 약간은 좀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패가 무서운 겁니다. 네. 네. 그럼 롯데 뭐 하나
또 키움도 마운드의 어떤 아쉬움이 네. 많이 눈에 띄는 팀인데요. 키움은 지금 부상 선수가 좀 많아요. 많아요. 부상 네. 선수가 특히 이제 뭐 설종리 감독이 그 나름대로는 이제 1군에서 좀 한번 써봐야지라고 이제 생각했던 투수들이 지금 줄부상을 당하고 있거든요. 정윤희 그러니까 선수 그렇고. 네. 요게 좀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움은 팀 타율은 4위에 해당합니다. 방망이 잘 쳐요. 지금 현재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제 결국 투수진들의 이제 좀 문제인데 여기 알칸타라, 하영민, 뭐 와일스, 배동현 이렇게 정현우인데 정현우는 부상으로 이제 빠졌고. 네. 근데 뒷문이 조금 이제 유도 선수가 지금 평균 자책점이 높고 그다음에 김재웅 선수가 뭐 9점대긴 하지만 뭐 1월도 1세이브 또 김재웅에게 좀 기대해야 되는 후반부에는 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타자 쪽은 이 젊은 타자들 박찬혁, 김건희 또 외국인 브룩스, 안치용 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최주환, 이주영이 조금 기대대로 좀 올라와줘야 지금 현재 출발은 키움도 닭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안우진이 오기 전까지는 안우진이 12일 날 네. 등판할 것으로 지금 기사가 나왔고. 목요일 그렇죠. 날 이제 퓨처스에서 그렇죠. 고향에서 그러면 던지고.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알칸타라, 하영민 음. 예를 들어서 안우진이 건강하게 돈다는 가정에서 안우진, 와일스 이렇게 되면 그 나쁘지 않거든요. 네, 선발은 네. 알칸타라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팀이 되느냐? 정말 이 팀한테 꼭 이겨야 되는데 쉽지 않다. 방망이 잘 치니까 지금은. 예. 그래서 안우진 복귀도 중요하죠. 저는 이제 그 키움은 그러니까 키움이 지금 약점으로 보이는 거는 확실히 불펜진이거든요. 네. 불펜진에 필승조로 구성할 수 있는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선발 야구를 해야 되고 지금 공격력은 리그에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야 되냐? 선발 야구를 하면서 경기 초반 특히 5회까지 좀 뭔가 선수들이 좀 집중하면서 점수를 좀 많이 내고 뭔가 선발 투수가 그래도 한두 점 내주더라도 한 6회 정도 가서 최소한 그 불안한 불펜 쪽으로 늦게 넘겨줄 수 늦게 있는 넘겨주는. 그러니까 그런 야구를 지금 키움이 하게 되면 나름대로 승산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는 LG가 이제 개막 3연패로 시즌 출발이 좋지는 않았는데 좀 그리고 빠르게도 마운드가 안정을 좀 찾고 있어요. 대신에 아직 타선은 오스틴딘 선수와 뭐 문보경 선수 또 천성호 선수가 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그나마 어제 오지환 선수가 좀 살아났어요. 네. 네, 그래서 타선은 조금 아직은 더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LG 타선은 걱정할 필요가 없나요? 어때요? 지금은 뭐 사실 걱정이 되죠. 네. 예, 뭐 오지환 선수도 한 경기 3안타 쳤다고 해서 네. 이게 완전히 살아났다 사실 보기도 어렵고 3안타자였던 신민재 선수도 지금 1할이고 제가 봤을 때 부진의 어떤 그 타선의 그 약점으로 지금 뭐 홍창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홍창기가 홍창기다운 야구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홍창기가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LG를 대표하는 어떤 느낌은 홍창기다라고 아마 최근 몇 년간 계속 팬분들이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출루를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홍창기부터 뭔가 탁 트여야지 그 뒤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뭐 좋은 흐름으로 만들면서 타격이 사이클이 좀 좋아질 텐데 결국에는 저는 홍창기가 지금 좋은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타선 전체가 좀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문보경 선수가 지금 허리 때문에 지명타자로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구본영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구본영이 안 좋은 데다가 이게 구본영이 안 좋은 데다가 이재원이를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안타가 없죠. 그러니까 네. 문보경이를 지명타자 쓰면서 원래 그 자리에 이재원이를 쓰고 그리고 문보경이 3루를 나가야 돼요. 그리고 구본영이가 뭐 오지환이라든가 신민재라든가 문보경 백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보경 선수가 수비를 못하다 보니까 지명타자로 빠지고 시범 경기에서 홈런 4개를 때렸습니다. 이재원 선수가. 그러면 기대할 만하거든요. 그럼 내보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내보냐. 그렇다고 해서 홍창기를 빼고 이재원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박혜민을 빼고 넣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혜민은 수비에서 또 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성주 괜찮아도 네. 못 빼죠. 그러니까 이재원 선수를 지금 기용할 수 있는 어떤 자리 그리고 타이밍을 지금 못 잡는 거 이런 것들도 LG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범 경기 때 이재원이 좋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재원이 20개 이상 쳐주는 가정이면 어느 정도 김현수 선수의 역할 OPS나 이런 걸 좀 상쇄시킬 수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아직 그 마수거리 저는 안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예. 그 가급적 이재원이 첫 안타가 첫 홈런이면 더 연락이 없는 거죠. 그렇죠? 첫 안타가 첫 홈런이면 영경 감독도 뭔가 이렇게 유레카를 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아 두산 가장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인데요.
기아 두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일단 시즌 초반 김도현 선수가 조금 부진하고 있어요. 초반이라서 이 선수들의 이 일희일비를 우리가 좀 언급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기아는 김도영 또 두산은 양의지와 각빈 선수의 초반 부진이 좀 눈에 띕니다. 저는 김도영 선수, 제가 양의지 선수는 사실 네. 경기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김도영 선수는 제가 주말 3연전 중계를 했거든요. 근데 김도영 선수 특유의 그 약간 스피드 있는 그런 스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것 같고 저는 김도영 선수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제 컨디션을 잡지 않을까. 당분간은 고전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저는 김도영. 제가 전체적으로 뭐 김도영 선수가 어떤 컨디션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타석에서 김도영 선수 스윙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좀 판단도 좀 빨리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그 휘어져 나가는 공들 김도영 글쎄 이런 공들의 배트를 저렇게 쉽게 내던 선수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피드 자체가 약간 따라주지 못하는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양의지 선수는 좀 제가 중계했죠. 보셨죠? 네네. 양의지 선수가 6분 9리. 6분 9리 네. 쭉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상대 팀들이 양의지에게 뭘 많이 던지냐 포심을 많이 던져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양의지에게 던진 포심 비율이 약 뭐 42% 정도 되는데 올 시즌은 50.8%가 됩니다. 그러면 양의지는 모든 구단들이 판단할 때 직구 던짐이 좀 늦다. 이런 판단을 지금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양의지도 알죠. 똑똑한데. 근데 양의지도 그걸 알면서 대처를 하는데 그게 조금 잘 맞은 건 잡히고 아니면 다 팝이나 땅볼로 지금 연결이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의지 선수는 평균값이 나오는 타자잖아요. 근데 그 포심을 두세 경기 딱 잡죠. 그러면 이제 상대 투수 레퍼토리 다시 바뀌어요. 근데 네. 기존의 네. 양의지로 돌아갈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양의지가 이렇게 못 칠 줄은 몰랐죠. 왜냐하면 작년 시즌 타격왕이었고. 아마 김원영 감독의 예상은 전혀 그렇죠. 빗나가는 근데 상황이죠. 이게 이제 그래요. 아까 뭐 정현님도 이제 빠른 공을 이제 상대 투수들이 좀 많이 던진다고 하는데 확실히 나이 든 타자들 그리고 베테랑들한테는 어설픈 변화고 던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몸쪽으로 꽉 차게 그냥 강속구로 쏘는 게 그렇죠, 그렇죠. 대처가 늦긴 늦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뭐 양의지 선수가 뭐 이렇게 뭐 빠른 공을 이제 워낙 똑똑한 타자니까 상대 투수가 나한테 빠른 공을 던지는구나 알죠. 아는데 그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맞아서 안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이제 조금 좋아지겠구나 생각이 들지 이게 자꾸 파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스윙 스피드가 떨어져서 이게 계속 파울이 되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자꾸 타이밍을 앞쪽에 잡습니다. 배트를 빨리 내요. 그렇죠. 급해져요. 근데 상대 투수가 그걸 몰라요? 그럼 또 떨어뜨린단 말이죠. 그러면 타격 슬럼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타자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정도 타이밍이면 맞아야 되는데 왜 자꾸 파울이 되지라고 생각이 들 때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스피드가 떨어졌나? 라는 생각부터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너리즘으로 쫙 빠지거든요. 그럼 슬럼프가 진짜 깊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나이 든 선수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다음 이슈입니다. 두산 베어스가 부상으로 이탈한 크리스 플렉센의 빈자리를 채울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KBO 리그에서 새 시즌을 보낸 자완 웨스 벤자민 선수인데요. 오늘이죠. 오늘 6일 웨스 벤자민과 6주 임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고요. 계약 규모는 총액 5만 달러, 약 7,500만 원입니다. 웨스 벤자민에 대해서 정민철 의원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이 네. 선택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대체로 빨리 와서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KBO 마운드를 밟아본 벤자민 선수가 여기서 이제 운동 능력이 중요한 건데 일단 저 선수를 영입한 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성호 의원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지금 뭐 새로운 선수들 데리고 올 수 있죠. 그런데 새로운 선수들 데리고 오면 또 뭐 해야 되고 뭐 적응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KBO 리그가 이제 어떤 리그인지를 3년 정도 활약을 했으니까 완전히 그럼요. 꿰뚫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새로운 선수가 오게 되면 전력 분석 쪽에서 이 선수는 이런 타자입니다. 이런 타자 이렇게 줘야 되는데 네. 벤자민도 나름대로 두 자리 수준을 거둔 선수입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선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영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벤자민 선수가 KBO 리그 통산 74경기 31승 18패 평균 자책점 3.74였고요. KT와 재계약이 2024년 끝나고 재계약이 안 된 이후에 샌디에고 그러니까 파드리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트리플 A 28경기에서 22경기에 선발로 나섰고 4승 8패, ERA는 6.42입니다. 네. 저는 사실 한 그 유튜브 DKTV에서 터커 데이비슨이 두산의 대체 외국인 맞아요. 투수로 올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막 취재를 오늘 아침에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들었던 거는 데이비스는 접촉은 했어요. 두산에서 접촉을 했는데 데이비슨 측에서 원한 거는 단기 6주는 아니었어요. 네, 좀 더 나은 조건. 데이비스는 좀 더 긴 기회 계약을 아. 원했는데 두산 입장에서는 플렉슨 선수가 지금 재활 중인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긴 계약을 안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데이비슨 접촉한 건 맞습니다. 음. 맞는데 그래서 데이비슨과 안 된 이후에 벤자민 선수랑 그다음에 또 다른 한 명의 투수랑 이렇게 계속해서 협상을 벌였는데 또 다른 한 명의 투수는 한국 KBO 리그 경험이 없는 투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결정을 안 했는데 아마 내부 회의를 통해서 벤자민 선수랑 계약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벤자민 선수는 팀이 무적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고 두산은 이번 주 안으로 벤자민 선수 입국을 시킬 예정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뭐 있잖아요. 행정 절차들이 그럼요. 네. 그거 하면 아마 이번 주에는 뭐 등판이 당연히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다음 주 정도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벤자민 선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100구 이상 던질 수 있는 몸을 만들었다라고. 혼자요? 확실한데요? 네, 구단은 그 말을 믿고 싶고요. 아니 근데 네, 그리고 네. 정미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단에서는 빨리 데려올 그럼요. 수 있는 선수로서는 그럼요. 벤자민 선수가 가장 그렇죠. 맞는 카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벤자민 선수가 이제 처음에 KBO 올 때는 양현종 선수 추천으로 이렇게 KBO에 입문한 그쵸. 약간 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도 벤자민 선수의 성실성, 준비성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KBO에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스카우터들의 판단이 제일 뭐 우선시 돼야 되겠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3A 성적을 보니까 저 정도면 네. 올만합니다. 지금 대체 선발로 빨리 오려면 저 정도면 올만하기 때문에 많이 맞았던 예. 많이 맞았어요? 아니 이쪽 그래도 저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벤자민 선수가 24년도 이제 끝으로 이제 재계약이 안 됐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구위가 좀 많이 떨어졌고 피홈런이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많았죠. 네. 근데 이제 잠시를 만약에 이제 쓰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불안감은 조금 더 다운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